네, 지난 6월 경기 오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의 신원을 찾고 있다고 여러분께 저희도 도움을 청했었는데요. 찾았습니다. 그런데 단순 실종이나 사고사가 아니었고요. 또래들의 잔혹한 범죄였거든요. 짚어보겠습니다. 이다희 기자, 그러니까 사실 백골 시신이 발견된 게 벌써 지난 6월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6일 오전 7시쯤 오산의 한 야산에서 10대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이 발견됩니다. 네. 그래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시신은 발견 당시 이 지면에서 35cm 정도 깊이에 묻혀 있었는데 네. 이 상태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 시신은 옷을 입지 않고 있었는데요. 대신에 착용하고 있던 반지와 귀걸이가 함께 발견되면서 이게 수사의 단초가 됐습니다. 네, 또 특이한 점이 일반 등산로가 아니라 묘지 근처에서 이러한 시신이 발견된 건데 경찰도 이게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된 장소가 네. 아파트 단지하고는 뭐 한 400~5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접한 거리라서 거기에다 사람을 유기하는 게 합리적일까 이런 의심은 했지만요. 네. 의외로 묻혀있는 장소는 아파트 단지 주변이지만 깊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64cm에서 172cm 정도 되는 혈액형이 O형인 15세에서 17세가량의 남성으로 추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치아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 치아를 통해서는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고요. 네. 국과수에서 DNA를 분석을 해서 보니까 사망 시기는 6월 6일 날 발견했지 않습니까? 네. 6월 6일부터 9일 사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네. 이제 코뼈라든지 광대뼈가 함몰된 거로 봐서는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착안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우선은 미성년자로 봐가지고 네. 오산 쪽에 미성년자들 가출한 아이들을 전부 아마 추린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서도 안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네. 인천, 화성 뭐 이쪽으로 그 가출인 그 미성년자를 쭉 확대해 나가는데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경찰이 들으신 것처럼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신원 찾기가 쉽지 않자 결국에는 공개 수배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의미 있는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다혜 기자, 어디서 단서를 발견하게 된 거죠? 네, 바로 SNS였습니다. 그렇군요. 소재 파악이 안 되고 네. 있는 한 청소년의 SNS에 경찰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거기서 반지를 끼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지가 그 백골 시신과 함께 발견된 반지와 그렇네요. 같은 모양의 반지였던 네, 거죠. 화면에 보면 왼쪽에는 그 묘지 근처에서 나온 반지고요. 오른쪽이 경찰이 확보한 그 손가락에 끼어 있는 SNS 사진 속의 반지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SNS에 착용한 사진을 통해서 반지를 통해서 이제 찾게 된 건데요. 네. 소재가 불분명한 청소년의 SNS 사진 속 반지와 또 백골 시신에서 함께 발견된 반지에 DNA가 일치한다는 거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요, 이 해당 SNS의 주인공, 그러니까 청소년의 가족을 찾아서 DNA 대조를 했더니 그 시신의 DNA와 SNS 속 그 남성의 가족 DNA가 일치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시신의 신원을 찾았다고 해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네. 누가 그러면 이 청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증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네. 학생은 아니죠. 이제 그 중퇴했기 때문에. 네. 이 청소년의 신원이 특정이 되니까 네. 이제는 그 청소년과 어울렸던 사람들을 경찰이 찾게 되죠. 그렇죠. 예, 확인을 해봤더니 네. 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가출팸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출 패밀리라고 그러죠. 가출 네. 패밀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네. 가출한 사람들끼리 청소년들끼리 모여 살고 또 뭐 이런 짓들을 또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용의자로 추정되는 그 이 가출 패밀리 멤버들을 찾아내게 됐고 그렇군요. 그들로부터 이제 이 범행을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네. 예, 이들이 이제 그 범행 도구, 즉 말하면 이제 장갑이라든지 네. 뭐 삽 같은 거를 구입한 그런 기록을 찾으면서부터 네. 활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트렁크 그리고 삽 등에서 이 피해 학생의 DNA까지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는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생활을 했던 가출 패밀리 학생들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굳이 살해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살해를 한 사람은 A, B, C 세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살해를 하도록 도와준 사람 D, E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명이 이제 지금 입건이 되고 체포가 된 겁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요. 피해자라고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사실은 저 가출 팸에서 A씨 등과 네. 같이 생활을 하다가 먼저 약취 유인죄로 체포가 돼요. 네. 지난해 6월 달입니다. 네. 이 피해자가 말이죠. 네. 그런데 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A가 시켜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소위 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A가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이 사건이 네. 9월 8일 일어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왜 나를 갖다가 경찰에 고자질 했느냐 그러면서 이 ABC가 이 지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오산의 한 공장으로 불러내가지고 네. 거기에서 목줄을 놔서 기절시키고 집단 폭행을 해서 살해를 했다는 것인데 네. 그 불러내는 과정을 보면요. 요 D2가 있는데 D가 여성입니다. 네. 이 여학생을 시켜가지고 피해자를 불러내요. 네. 어떻게 불러내냐면은 문신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불러내도록 만든 것이 바로 저 A가 시킨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살해를 한 것인데 사실은 말이죠. 아까 그 이제 불고 나서 경찰에 가서 얘기하고 나서 A가 네. 이제 자꾸 협박을 하니까 네. 가출팸에 나와가지고 네.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좀 숨어 있었군요, 숨어 이 있었어요. 피해 학생이요. 그 숨어 있는 걸 갖다가 네. 요 이제 A가 그 D하고 이 피해자하고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을 정보를 이제 캐치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D를 시켜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살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복 폭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이 폭행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범한 범행이라고 믿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참 우리 사회의 어떤 암울한 이런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피해자도 그렇고 참 많이 가담한 이 사람들도 그렇고 좀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하여튼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행에 연관된 인물 10대와 20대가 무려 5명입니다. 사실 피해 학생도 위협감을 느끼고 숨어 있었는데 사실 어른들이 먼저 좀 도움을 줬더라면 이러한 범행을 비극을 막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 검거 과정은 좀 수월했습니까? 네,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다뤘겠지만 사실 신원 확인이 사실 제일 힘든 상황이었고 신원이 특정되고 나서는 일단은 수사는 뭐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중 이제 안매장에 가담을 했던 3명 중에 2명은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지금 군대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군 검찰이 이제 체포를 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2명 사실 아까 유인을 했다고 하는 그 2명에 대해서는 일단 안매장에 이르기까지는 예상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미성년자 유인죄로만 현재 입건이 돼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지요, 교수님. 네. 1년이 지났어요. 이제서야 범행이 드러나게 됐는데 10대들의 범죄여서 저는 너무 씁쓸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2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 자기 나름대로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보호시설로 찾아갔는데 네. 그 보호시설로 찾아간 아이를 어찌됐건 우리가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2번째로는 자주 가출을 한다는 이유로 실종 신고가 안 돼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마 이 안산 지역에서 실종 신고만 부모에 의해서 이 학생이 돼 있었어도 네. 이 수사는 훨씬 빨리 해결이 됐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점까지 짚어주셨는데 이런 범죄 되풀이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